최고가의 낙찰가를 써낸 사람한테만 낙찰이 되는 거죠. 가격 결정 구조를 좀 바꿔보고 싶다? 리미티드 상품이나 사진 작품이나 판화 작품 수량은 여러 개 있지만 그 수량을 이제 한 번에 팔 수 있는 특별한 경매 방식을 통해서 다수의 대중들과 함께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보고 싶다. 피스 옥션이라는 방식을 착안하게 돼서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투엘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도 열심히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원할 곳을 찾고 있는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데일리 뮤지엄의 우리 전승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데일리 뮤지엄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뮤지엄의 전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데일리 뮤지엄은 사실 IT 기술을 가지고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다양한 작품들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서비스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문화예술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예술 뭐 이런 쪽 관련된 IT 기술로 예술이나 이런 쪽을 혁신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데일리 뮤지엄이라고 하면 일단 뭐 뮤지엄에 들어가니까 일단 뭐 미술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미술과 가장 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이제 흔히들 아는 이제 리미티드 상품이나 네네. 아니면 뭐 사진 작품이나 네네. 뭐 판화 작품 같은 이제 좀 수량은 여러 개 있지만 네. 그 수량을 이제 한 번에 팔 수 있는 좀 네. 특별한 그 경매 방식을 통해서 팔 수 있는 좀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흔히 말하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네. 작가분들이 만든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제품을 지금 뭐 사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보면은 작가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 네네. 흔히들 이제 생각하실 부분이 이제 갤러리들 많이 떠올리실 테고 네네. 그래서 뭐 인사동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서울 옥션, K 옥션 같은 경매 회사들 네네.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네네. 그런 공간에서 어떤 걸 구매할 때는 이제 사실은 이 작품가를 어떻게 책정하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인력이랑 그리고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다수의 대중들과 함께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좀 해결해 보고 싶다. 네, 그 말씀은 흔히 말하는 이제 딱 작품이 하나밖에 없는 그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일반적으로 보면 경매라는 걸 통해서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경매할 때 가장 핵심이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문제군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일단 뭐 옥션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본 가격을 경매 시작가를 정해놓고 네. 물론 이제 그 가격도 정할 때 좀 대단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총 인력을 다 거기에 쏟는다. 그러니까 경매 시작가를 얼마로치 해야 되냐 이게 네. 뭐 시장 뭐 상황이라든지 작가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최고가의 낙찰가를 써낸 사람한테만 낙찰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경매에 흔히 말하는 가격 결정 구조를 좀 바꿔보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시도가 없었습니까? 뭐 해외 사례에서도 있었고 네네. 국내 사례에서 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라디오 헤드라는 락 그룹에서 이제 신규 발매되는 앨범을 이제 고객들이 직접 가격을 제출하게끔 해서 이제 고객들이 기존 앨범보다 훨씬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그리고 넌 얼마 썼니 이게 화제되면서 이제 구글 상단 트래픽 그리고 뭐 광고 효과도 엄청났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이제 좀 비슷한 경매 방식으로 했던 스타트업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다양한 경매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좀 존재하는 것으로. 네, 그 핵심은 지금 예를 들어서 딱
하나의 작품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간 뭐 할 때 최고가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라디오 헤드 이야기 하셨는데 앨범이면은 예를 들어서 앨범은 예를 들어 100장만 딱 찍어서 한정판으로 만들겠다. 예. 그러면은 소비자가는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데 그 팔리는 거를 우리가 좀 우리의 기술로 좀 혁신하고 싶다.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사진 작품, 판화 작품은 이제 한정 수량이 정해져 있고 네. 그런 작품들에 한해서 이제 저희만의 경매 방식을 좀 적용해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티켓, 네. 뮤지컬 티켓이라든지 뭐 공연 티켓이라든지 이런 티켓을 이제 사실상 이제 그 티켓을 구하지 못했을 때 네. 돈을 버는 사람은 이제 안표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저희는 이제 다수의 대중들이 같이 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그걸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지금 사진은 요새 다 디지털이니까 거의 디지털이니까 뭐 하여튼 인화를 하든 뭐 네. 또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출력을 하든 이렇게 딱 리미트로 해서 팔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판화 작품이랑 사진 작품은 이제 좀 유사하게 거기에 뭐 에디션 번호라고 뭐 이거 10장 중에 한 1번째다, 네. 뭐 10장 중에 2번째다 이렇게 해서 작가의 서명이랑 같이 네. 판매되고 있는데 그 방식이랑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부분이 하여튼 가격을 결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10장 사진 10장을 찍어냈는데 네. 작가의 서명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최고가에 팔리는 가격으로만 하면은 기존 경매 방식과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 방식대로 하면 또 이제 자산가만 이제 돈 실행할 많은 수 사람만.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요. 네네. 저희는 이제 다수의 대중들이 네.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 즉 추정가 사이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가격을 이제 응찰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총 10작품이다 했을 때 이제 11번째 고객이 쓴 가격으로 네. 낙찰이 돼서 자신이 쓴 응찰가보다 항상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사진 이야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10장을 내가 리미트 에디션을 만들었다. 그러면 제일 높게 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고 네. 제일 낮게 쓴 가격이 그러니까 10번째 가격이 예를 들어 3만 원이다. 근데 11번째 가격에 누가 29,000원을 냈다. 그러면 29,000원에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전체가 29,000원에 사는. 그러면은 5만 원에 쓴 사람도 29,000원에 사는 거고 29,000원에 산 사람은 못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10번째까지만 끊기니까. 네. 근데 그 가격 결정을 여하튼 11번째. 네. 그러면 100번째 100개를 찍어냈다. 그럼 101번째 쓰는 사람의 가격을 결정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방식이 우리의 핵심 기술입니까? 네, 그 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 관련한 특허를 이제 3개 등록되어 있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하나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에서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하한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작가들이 써내는 가격인가요? 네, 맞습니다. 판매자가 정하는 가격이고요. 네네. 상한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10개의 에디션을 만들었는데 나는 이거 하나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20만 원은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2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하는 상한가. 네. 보통 20% 저희가 높게, 30% 높게 좀 책정하거든요. 그 내에서 일단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가장 높게 쓰는 사람만이 응찰받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10개가 있으면 11번째 가격으로 결정해서 1번부터 10번 써낸 가격이 분들이 11번째 가격으로 다 응찰을 받는다. 네, 낙찰을 받는다. 그리고 하한가 자체도 네네. 저희가 이제 작가분들을 뵀을 때 아니면 그 컬렉터분을 뵀을 때 소유자를 뵀을 때 이제 이게 다수의 대중들한테 알려질수록 이제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좀 얘기 드리면서 이제 하한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실제 판매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의 핵심은 여하튼 이 가격 결정 방식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특허를 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고 네. 그러면은 기존의 다양한 예술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높은 가격을 써낸 자산가가 무조건 이걸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격 결정 방식을 제안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방식을 통해서 뭔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모의로 이제 경매를 진행한 바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뭐 한 4,300여 명 정도 회원가입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어떤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이터들을 좀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좀 테스트 해보니까 중간 가격대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낙찰이 되더라고요. 네네. 좀 그거를 이제 판단했을 때 이제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격을 설정할 수 있겠다까지 이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하고 있는 기술은 이제 미래 가치, 뭐 작품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AI 모형까지 지금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하한가 상한가를 정했는데 거의 뭐 중간쯤에서 대부분 다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는 아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이것도 하다 보면,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지금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게 하자. 네. 뭐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0점을 사진 작품을 만든다면 이제 가격이 좀 높다면 이제 100점으로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고, 네네.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가격 결정 방식도 기존 방식이랑 좀 다르게 가져가면 고객들이 직접 다 같이 함께 이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경매라고 하는 거는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도 네. 있고, 근데 우리가 일단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한 작품만 있는 딱 한 점에 대해서 경매하는 거는 이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했듯이 여러 개 뭐 있다. 네. 흔히 말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뭐 사진이라든지 판화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사전 인터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앨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뭐 하여튼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걸 한꺼번에 사람들이 보유할 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네. 네. 그럼 이런 서비스를 하는 이 우리 데일리 뮤지엄은 언제 만든 회사예요? 저는 2020년 3월에 시작해서 네. 이제 다른 또 플랫폼을 진행하다가 네.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피스 옥션이라는 방식을 좀 착안하게 돼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피스 옥션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개 쪼개 가지고 한다 이런 의미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대표님은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사진이랑 디자인 전공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작품 활동하는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경매 회사랑 이제 소셜 커머스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근무 경험을 해보니까 요렇게 좀 하면은 가격이 아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예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문제의식인 건가요? 네, 제 경험에서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다녔던 소셜 커머스 회사 같은 경우는 네. 그 소셜 커머스라는 이제 장점이 사실 이제 한 번에 여러 명을 보내주고 그 여러 명한테 이제 뭐 음식이 됐던 어떤 경험이 됐던 체험이 됐던 이런 부분을 이제 할인해 준다라는 공동구매 방식에서 좀 착안했던 게 이제 이거를 좀 여러 작품이 더 여러 개로 만들면 가격을 낮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던 경매 회사에서 보니까 이제 경매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이 부른 가격에 낙찰되다 보니까 네. 이제 고객 불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장점과 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식의 좀 장점이 결합된 방식이 저희 경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방식이 우리가 데일리 뮤지엄이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5년이 넘었지만 이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를 런칭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피스 옥션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여러 개의 작품이 있을 때 이거를 하여튼 이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네, 하는 맞습니다. 부분에 무조건 최고가로 쓰는 거 말고 하여튼 좀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게 핵심인데 지금 피스 옥션이라고 하는 건 개발이 끝났나요, 그러면? 네, 지금 개발은 완료된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하는 게 이게 네. 이제 그 리미티드 상품이나 리미티드 작품 외에도 네네. 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조각 투자 플랫폼에도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한 점이 있는 그 미술 작품의 네. 어떤 일부 지분을 네네. 이제 구매하는 이제 조각 투자 플랫폼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 뭐 투자도 좀 많이 받았는데 네네. 그런 이제 조각 투자 플랫폼의 이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격을 또 결정하는 방식이 이제 고평가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제 고객의 어떤 불만들 그리고 그런 전화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떤 댓글도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이런 경매 방식을 이제 조각 투자에도 좀 도입하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 네. 일단 그러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말했던 피스 옥션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까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에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지금 법적 규제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건 바로 실행해 볼 수 있고. 네네. 근데 지금 흔히 말하는 하나의 작품을 유명한 하나의 작품을 혼자 소유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이걸 맞습니다. 조각 내서 한번 우리가 조각 투자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이제 고평가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자산가가 통째로 한 점을 구매했을 때보다 조각 투자자들이 투자했을 때 이제 좀 더 비싸게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법적인 규제가 또 생겼잖아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법적인 부분인데 그 법적인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게 증권이랑 똑같은 그러니까 즉 주식이랑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 증권을 거래하는 회사가 이제 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규모까지는 좀 이제 인력이나 이제 자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미티드 상품이나 리미티드 작품 위주로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조각 투자까지 확장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뭐 리미티드 여러 개가 있는 거에 우리 흔히 말하는 피스 옥션을 적용하는 거는 아무 법적인 규제가 문제도 없고. 네. 근데 하나의 작품을 쪼개서 파는 거는 사실은 이게 규제 당국에서 이거는 정권성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자본력도 갖춰야 되고 인력도 갖춰야 되고 뭐 고객 보호 장치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도 그걸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게 맞게끔 회사가 성장을 크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각 투자에도 우리의 이 경매 방식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게 나오면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권성이 있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면은 기존에 아까 말했던 우리 다른 리미티드 에디션 쪽에 계속해서 옥션을 진행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작품도 이제 다 정해졌고 사실 이제 오픈만 남은 10월 중에 오픈. 그래서 이제 사실은 투자자들은 뭐 조각 투자에 적용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리미티드 에디션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좋은 작품들을 섭외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기존에 미술계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이제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한 옥션 회사랑 이제 협업도 진행하려고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옥션에서 파는 옥션 회사에서 파는 작품들은 이제 고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자산가들만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15억에서 20억 사이 작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대중들한테 뭐 그렇다고 5억 작품이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작품들은 아니거든요. 뭐 똑같이 앤디 워홀 작품이어도 파나냐 아니냐 회화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파나나 아니면 사진 작품 대상으로 좀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진행은 아까 테스트는 해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4,300명 정도가 와서 뭐 좀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뭐 아까 조각 투자가 아닌 금방 말했던 뭐 사진이나 판화 이런 거를 실제 그러니까 그 피스 옥션으로 팔 수 있는 거는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10월 정도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2025년 10월 정도에 오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결정되는 대로 네네. 이제 지정될지 미지정될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조각 투자도 오픈할지 안 할지 네. 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조각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10월 정도에 우리가 피스 옥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여튼 사진이나 판화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가격 결정 구조로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돈은 어떻게 봅니까?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그 경매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낙찰가가 결정되는데요. 네네. 그 공동 낙찰가에서 하한가를 뺀 그 차액이 이제 저희 마진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마진이 결정되는데 그 자동 마진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수익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조각 거래소라는 게 이제 가능해지면 조각 거래소를 통한 이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 매각됐을 때 네. 이제 또 저희가 그 작품을 대신해서 팔아주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각 수수료 수익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조각 투자 플랫폼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그 조각의 이제 기존에는 그 작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판매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는 저작권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그 작품 저작권을 활용한 다양한 이제 굿즈 사업도 진행하고, 그리고 작품 간 유기적으로 또 노출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운용 수익까지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핵심은 뭐 피스 옥션을 통해서 뭔가 낙찰이 됐을 때 그 아까 차액, 네, 최저가와 낙찰가 그 차액은 우리의 수익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안 해본 일이니까. 네. 네. 근데 뭐 작품이 비싸면 비쌀수록 예를 들어서 그 차액도 좀 생기고 단위가 커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팔는 거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은데 아까 뭐 15억짜리 말고 5억짜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우리가 팔 만한 대상이 되는 작품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이나 판화 작품은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대로 좀 10만 원? 네, 10만 원대. 네. 그리고 제품으로 이게 뭐 티켓이나 아니면 제품으로 바뀐다면 이제 10,000원대에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너무 박해가지고 그 차액이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그러면 아무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수량을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아까 네. 그래서 소싱 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표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신진 작가 작품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또 대표적으로 누구나 알만한 작가의 작품은 이제 보통 한 1,000만 원 단위로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작품을 우리가 가져와서 네.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뭐 판화다, 네. 사진이다 이런 걸 가져와서 좀 고가에 팔면서 사람들이 저거를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 우리 서비스가 좀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작가, 좀 유명 작가하고 뭐 컨택하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컨택 포인트는 우선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매회사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작품에 이제 니즈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저가의 작품은 상대적으로 좀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대중들한테 열어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이제 소싱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연예인인데 작품 활동을 하는 네. 아트 테이너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네, 작품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유명한 연예인인데 네. 이 연예인이 직접 그린 작품을 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월 이후에 결국은 네. 오픈이 되면서 어떤 작품들이 쏟아 나올지도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인터뷰를 하게 된 게 사실 지금 경기 컨텐츠진흥원의 판교 경기문화창조 허브에 지금 입주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우선 이제 말 그대로 경기 콘텐츠 진흥원이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경매 방식을 이제 미술 작품이나 사진 작품에 이제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문화 산업 전반으로 이제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 영화, 드라마, 어떤 이제 공연, 전시 이런 분야로 확대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 기업이 있으니까 이제 협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희를 이제 뽑아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콘텐츠 기업들만의 어떤 그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콘텐츠 기업들만의 특징적인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점에서 이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대표인 저 포함해서 이제 그 큐레이터 분 계시고요. 네. 개발자 분 계시고 그리고 또 영업하시는 영업자 분 계시고 마케터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원분은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비즈니스가 원래 이제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공급이 굉장히 잘 돼야 네. 수요자를 끌어올 수 있는 거니까 아무리 좋은 경매 가격 결정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작품이 공급이 안 되면 사실은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게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까지 성과라고 해야 될까? 성과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 경매 방식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나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네. 이제 뭐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발명 전시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시회에서 은상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도 은상이랑 동상 두 가지를 수상했고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 테스트 결과 이제 4,300여 명 정도가 이제 회원 가입을 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의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시드 투자를 유치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또 더 유치해서 이제 좀 조각 투자나 아니면 다양한 분야로 좀 확대를 네. 목표로 그럼 투자를 유치했다는 건 언제 어디서 받았나요? 저희가 2020년 6월에 이제 초기 투자를 받았고요. 한국 벤처 투자라는 회사에서 투자. 그거는 좀 오래된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일리 뮤지엄이라고 하는 걸 바꾼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투자에 나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얼마 정도 투자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10월에 오픈해서 그 오픈된 성과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 이제 어떤 투자를 추가 유치하는 것을. 네. 그래도 뭐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한 5억? 네, 맞습니다. 5억 정도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네. 예, 투자받기를 원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핵심은 조각 투자에 뭐 적용할 수 있는 근데 조각 투자나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일반 경매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요즘 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니까 동일한 작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에다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네. 그거를 잘 가격을 아주 고가 방식의 최고가 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경매 방식을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아마 보고 관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좀 더 만나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미술품이나 아니면 판화 작품 아니면 이런 리미티드 상품들의 이제 가격 결정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격 결정 방식 시스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다양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어떤 순위가 결정됐을 때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작품의 어떤 부분을 가질지 그걸 정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다양한 재미있는 시스템과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자체는 이제 PCT 출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언어만 바꾼다면 이제 빠르게 적용 가능한 좀 확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좀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우리 데일리 뮤지엄과 인터뷰 쭉 나눴는데요. 보신 것처럼 지금 흔히 말하는 뭐 예술품, 그러니까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더 많이 좀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래할 수 있는 게 생기고 있는데 특히나 단 하나만 존재하는 거 아니고 여러 개가 존재하는 다양한 물품을 거래할 때 그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산정하냐,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참여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낙찰이 되게 할 수 있느냐, 경매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특허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달에 지금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켜보시다가 관심이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우리 데일리 뮤지엄 대표님이나 저한테 개인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